자, 전기전자공학 개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장에서 학습 목표를 보면은 물질과 전하, 전하와 전류, 전압과 기전력, 전기 저항, 오음의 법칙 이렇게 있어요. 아마도 이 내용 정도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마 고등학교쯤 배우지 않았을까 얘까지 해서 하긴 교육과정에서 뭐 여러 학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다 잊어먹었다는 게 문제지. 자, 원자핵은 원자는 여기처럼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뭐죠? 이렇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쵸? 원자 전체로.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의 성질은 전자, 양성자예요. 중성자의 수 등으로 결정이 된다. 이 원자의 성질이 얘네들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 원자 번호가 얼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에서 양자는 질량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죠. 여기서 전자의 질량은 뭐죠? 전자의 질량은 얘보다 대략 1800분의 1인가? 아마 그 정도 되죠? 그거 헷갈리다. 학생들이 찾아봐요. 전자의 질량하고 양자의 질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전자의 수는 정상적인 원자에서는 전자의 수는 양성자의 수하고 같고, 얘가 양성자의 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고, 질량수랑은 또 달라요. 질량수는 이제 또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 질량수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은 얘다. 자, 물질들은 보통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없이 원래 있던 그대로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얘기는 뭐냐면 앞장에서 봤죠? 자,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양성자는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이렇게 차이가 날지라도 정기적인 특성, 전하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정기적인 특성은 얘네가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가 같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해서
정기적으로 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대전은 뭐냐면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돼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전하는 대전된 전기를 말하며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하량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나타내며 이 단위는 이 C자를 이용해서 쿨롱이라고 읽어요. 이 C라는 단위를 이용하는데 읽기는 쿨롱이라고 읽어요. 얘처럼.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자, 1쿨롱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여 생기는 전기량이다. 이게 관계는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이렇게. 그럼 1쿨롱이 되려면 1쿨롱일 때 몇 개의 전자냐? 전자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자, 전자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몇 개냐? 얘가 1이 된다. 그쵸? 그러면 몇 개냐 하면 x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 x가, 자, 이거란 얘기예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별개로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숫자를 학생들이 이런 상수를 외워야 되나? 뭐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다 외우긴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필요한가는 조금 애매하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동네도 있으니까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전류는 1897년에 영국의 톰슨이 발견했고, 전류는 전하의 이동을 나타내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쪽으로 딸려가요. 이게 뭐냐면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거, 즉 여기서 표현한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저걸 의미해요.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기준에서 전류의 흐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전류는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전류는. 근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전자는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당겨지니까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전류의 크기는 암페어, A라는 단위를 알파벳을 이용해서 암페어라고 읽고, 기호로는 A를 써요.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 동안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전선의 특정 단면에 이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자,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가 단위 시간 동안, 예를 들어 1초라고 하면은 1초에 이 단면을 전자가 몇 개가 통과했느냐. 그쵸?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죠. 1초에 이 단면을 몇 개가 통과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전류의 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A, 응? 1A라고 얘기하는 거는 1초 동안에 이 단면을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앞장에서 1쿨롱은 전자가 몇 개였죠? 전자가 앞장에서 약 6 곱하기 10에 18승 정도였죠. 그러니까 1초에 이 단면을 약 6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이렇게 이 단면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1A가 흐른다. 전류 1A가 흐른다는 얘기는 1초간 이렇게 많은 양의 전자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펜이 너무 두꺼워.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도체의 단면을 t초 동안 q 쿨롬의 전하가 이동하면 흐르는 전류량을 구하는 식은 자, 전하량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전하량 자체는 Q라고 표기를 하고 전하량을 Q라고 표기를 해요. 이 전하량은 흐르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을 때 그 밑에 이제 바가지나 뭐 어떤 물을 담는 용기가 있을 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고 여기 바가지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 양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전하량 여기 Q라고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물 나오는 양, 수도를 약하게 틀면 물이 조금 나올 거고 세게 틀면 물이 많이 나올 건데 이 물의 양을 그렇죠? 이 물을 얼만큼 세게 틀었느냐 이걸 이제 전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학생들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쌓인 양은 이 전류 곱하기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시간에 비례해서 이 쌓인 양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전류하고 전류량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기억을 해서 물과 이 쌓인 물의 양 이런 관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쌓인 양이 뭐 Q만큼 쌓였다잖아요.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T분의 Q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강도로 전류를 흘렸을 때 쌓인 전하량이 Q만큼 됐다. 그럼 몇 초 동안 전류를 흘린 거냐? 이러면 T는 I분의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전기계통 쪽은 이제 잘 모르는데 전기계통들은 사실은 단위가 매우 작아요. 전기전자 이쪽은 단위가 매우 작은데 보통 이제 단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두꺼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의 제로승은 너무 굵다 이게. 10의 제로승은 1이죠. 그럼 보통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1000을 얘기하는 거죠. 킬로. 그래서 킬로는 10의 3승을 나타낸 거고, 이제 메가라고 하면은 10의 6승으로 나타내고, 기가라고 하면은 10의 9승을 나타내요. 다음 요즘은 이제 테라란 하드디스크 크기 얘기할 때 테라란 크기를 많이 이용하죠. 얘는 10의 12승. 자, 이 정도 뭐 위로는 이 정도만 하고, 자, 보통 밀리미터 뭐 이럴 때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나타내요. 보통 이 암페어처럼 이렇게 얘네는 가령 암페어를 예를 들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암페어라고 하면은 1 피코 암페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암페어라고 하면 1 나노 암페어.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는 1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니까 10의 3승 암페어는 뭐죠? 1 킬로 암페어. 얘는 1 메가 암페어. 얘는 1 기가 암페어. 자, 메가하고 기가는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소문자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렀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로 치면은. 자, 다음 보면은 다음 전압과 기전력. 다음 내용이 전압과 기전력.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여기 물통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물통이 두 개. 전압이라고 하면 이 물통에서 보면은 이 물이 담겨 있는 이 높이를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전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 물통에서의 물의 높이를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정의는 전류를 흐리게 하는 능력이고 전이차란 용어는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는 얘기고 그 다음 기전력이란 단어는 정해진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힘 이걸 나타내고 그래서 뭐 좀 이게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는 뭐 1볼트는 뭐 1쿨롬의 전하가 두 점 사이를 이용해서 1줄에 1을 하는 전위차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학생들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항상 전위차가 유지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전위차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자 두 물통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물의 높이 차가 없다. 이 두 물통 간에 A 물통의 물 높이도 이렇게 되고 B 물통의 물 높이도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이 사이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 사이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전위차가 존재해야지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어요. 그 전선 한 가닥이 있다고 쳐요. 전선이 한 가닥이 있으면 그 전선을 실수로 한 가닥을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만졌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처럼 전선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테스트 한다고 만져보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여러분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잡았어. 그쵸? 근데 그러면 어때요? 몸통이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이 바닥에 발이 닿아 있죠. 그러면은 그리기 힘들다.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이 전압은 같아요. 전압은 같은데 문제는 요 바닥 전압하고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손을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닥 환경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 몸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감전사고고 이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항상 학생들이 전기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전원이란 용어는 기전력을 일으키는 전지나 발전기와 같은 장치를 얘기하고, 부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기계를 부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이 예제는 별 의미가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별 의미 없는 예제긴 한데 그냥 단지 이제 문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이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Q 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W 줄의 1을 행한다면 이때 전위차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1은 1W 1은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니까 이 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V는 W 나누기 Q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실제 뭐 별로 쓸 일은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억지로 쥐어 짜낸다 이러면은 이런 내용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봐요.